안녕하십니까. 칸 중국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중공의 전체주의 통치 아래 중국에서 시관리 공무원과 경찰의 폭력적인 법 집행은 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교통경찰이 툭하면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구타하고 체포하며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려 도적보다 못한 모습이 많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열렬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법 집행에 중국 인민도 저항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광시성 구이강시의 한 상인이 분노하여 시 관리를 베어 상처를 입혔고, 저장성 이웃시 교통경찰이 한 남성을 난폭하게 대하다 하체가 물려 뜯기는 동영상이 널리 확산됐습니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4월 20일 광시성 구이강시 신산진의 다치시장 근처에서 몇몇 시 관리들은 양시성을 가진 상인에게 노점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도로를 점거하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현장 목격자 황씨에 따르면 충돌 당시 적어도 2명의 시 관리 공무원이 양씨에게 베어 상처를 입었고, 구경꾼들은 양씨의 반항에 크게 환호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 관리 공무원들은 긴급하게 공안을 불러 도움을 청했고, 상인 양씨는 결국 경찰에 의해 바닥에 짓눌려 붙잡혔습니다. 상처를 입은 시 공무원 2명 중 1명은 중상으로 등에서 피를 많이 흘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또 다른 동영상에 따르면 제복을 입은 교통경찰 3명이 합세하여 한 남성을 깔아뭉개고, 교통경찰 중 1명은 남성의 머리를 두 무릎으로 짓눌렀고, 또 1명은 몸을 짓눌러 남성은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걸핏하면 무력을 쓰다니 그러면 안 되지라고 설득했습니다. 뜻밖에도 남성의 머리를 누르고 있던 경찰이 재빨리 그의 몸을 벗어나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으로 하체를 움켜쥔 채 땅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는데, 알고 보니 제압된 남성에게 물려 상처가 났고 곁에 있던 군중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영상에는 저장성 이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자막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교통경찰이 운전자에게 과적했다며 운전면허증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성 운전자는 자신의 차가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오만하게 빈 차라도 과적이라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악경 몇 명이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도적보다 못하다. 오늘 침묵하면 내일은 자신이나 자식에게 닥칠 수 있다. 인민의 침묵은 나라를 훔치는 도적에게 용기를 주었다. 침묵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설사 죽더라도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한다. 인민은 깨어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경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공 국무원 리크창 총리는 최근 여러 차례 경제 안정을 거듭 촉구한 후 5월 25일 오후 경제 안정을 위한 전국 화상전화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례 없는 역대급 규모의 10만 명이 넘는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중공 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리크창은 회의에서 여러 성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채권 발행 승인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한다. 특별히 자연재해에 쓸 총 예비비가 한몫 있을 뿐 다른 돈은 당신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리크창은 지금 우리 경제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에서 대규모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범위를 벗어나 다시 끌어올리려면 더 많고 긴 시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각종 리스크가 집중적으로 노출될 것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리크창은 또한 하반기에 중공 제20차 전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경제 안정은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는 실제로 중국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볼 수 있는 징조는 수많은 선도적인 기술 회사를 포함한 많은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영 매체와 중국 매체 모두 중소기업의 폐업과
인민 실업을 보도하고 있고 인터뷰 대상자도 모두 중국 경제가 개선될 가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리린이는 리크창의 말은 실제로 그의 우려를 반영했다. 그는 아직 총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그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발표된 응급조치에 대해 리린이 교수는 작은 효과가 있겠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는 이미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리크창이 시진핑의 간판 제로 정책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5월 18일 리크창이 윈난대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그와 그의 측근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누리꾼 사이에서 리크창은 시진핑의 제로 정책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의 국제 전략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 선임 연구원 리처드 맥거리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과 리크창이 대립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그들의 발언은 확실히 코비드와 그 영향에 대해 시스템 내부의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올 가을 중공 제20차 전대회에서 성계의 전통을 깨고 유례없는 3선을 달성할 예정이지만 지금부터 제20차 전대회까지 많은 도전과 변수, 정세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